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있고요. 빌라 원룸과 아파트 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빌라만 있는 지역, 이 지역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좋은 주거지에 대한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주거지가 있겠지만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수요층별 우선순위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축을 많이 원하시죠. 직장과 가까운 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위주로 입지를 고를 확률이 높고요. 결혼 후 30대에서 40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학교와 학원이 가까운 입지를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고 자녀들을 다 성장시킨 가정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강, 녹지 주변, 자연 환경이 좋은 곳,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신혼부터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은퇴하신 부모들 모두 다 만족시키는 제일 좋은 주거지 입지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아파트 단지들만 밀집한 지역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봤을 때 아파트 단지들만 밀집한 지역과 아파트와 빌라 원룸이 섞인 지역 그리고 빌라 원룸만 있는 지역과 술집이나 유흥가 같은 상업지가 있는 지역들 봤을 때 어느 지역에서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파트 단지들로만 밀집한 지역이 제일 살기 좋겠죠. 솔직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들 안전에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범죄 자체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빌라나 원룸, 술집이 있는 지역들보다는 아파트가 조금 더 안전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파트 단지로만 밀집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차가 아주 많이 막히죠.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거를 만들어주자면 교통 대책을 수립해 줍니다. 버스는 당연한 거고요. 지하철까지 들어오면 이 지역은 더 살기가 좋고 가격도 더 많이 오르겠죠. 반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거기에 갑자기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수단이 생길 확률이 낮아 보이죠. 결론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수익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같은 교통수단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들 잘 아는 지역이죠. 송파구 잠실입니다. 여기 한강변 주변으로 엘스 리센츠, 프리지온 파크리오, 그리고 잠실 주공, 장미아파트처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있고요. 빌라 원룸과 아파트 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빌라만 있는 지역, 이 지역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더 살기가 좋고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요. 가격도 많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 근처에 학원가까지 밀집한 지역이 제일 좋습니다. 그 학원 같은 경우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들어오면 제일 좋겠죠.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학원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높아봤자 2층, 3층 정도 되는 건물밖에 없겠죠.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들어오려면 최소 4층에서 5층 이상 빌딩이 필요하고요. 이런 빌딩 같은 경우는 상업지 아니면 준주거 용지에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새 아파트만 들어오면 무조건 학원가가 들어옵니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 근처에 상업지와 준주거 용지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와 준주거 용지에 있는 이런 상업 빌딩을 봤을 때 1층 같은 경우는 먹거리 식당과 편의점, 은행이 보통 많이 들어오고요. 2, 3층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나 내과, 치과 등이 보통 많이 들어오죠. 4, 5, 6층 이상 같은 경우는 스터디 카페라든지 영어, 수학, 과학 학원들이 밀집한 건물들이 제일 좋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이런 상업 빌딩들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5개에서 10개 이상 있는 지역들이 훨씬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런 빌딩들 안에 PC방이라든지 당구장, 마사지, 유흥시설, 술집들이 있으면 엄마들이 당연히 싫어합니다. 이런 가게들이 많이 밀집한 상업 빌딩이 아파트 주변에 많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상업 빌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더 좋겠죠. 단지 내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제일 좋고요. 큰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곳, 그 학교들이 공부까지 잘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보통 엄마들이 주변 빌라 원룸 주민들과 같이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는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학교를 더 선호합니다.
세 번째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죠. 기본적으로 지하철역 근처를 제일 선호를 하고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교통이라는 인식 자체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는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철 역세권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지하철이 없는 광역시 이하 대도시와 소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KTX SRT역 근처는 어떨까요? 지하철이 없는 지방 도시들 중에 KTX SRT역 근처도 역세권이라고 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에서는 KTX나 SRT역 근처는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공항 근처 같은 경우는 소음 때문에 기피하는 시설이고요. 고속도로 IC 근처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들어오기 편하다는 이유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에서는 요 지역들보다는 그냥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지역들 근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자리 근처입니다. 보통 직장 근처의 주거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거는 일자리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임직원이 많은 대기업 근처나 아니면 작은 회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테크노밸리나 서울, 강남, 여의도, 중구, 종로구 같은 지역들이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죠. 이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이트 칼라 사무직들이 종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지방에서는 대규모 일자리는 보통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대기업 본사라든지 마케팅 부서, R&D 센터 같은 화이트 칼라가 밀집한 지역들은 여기와 가까운 주거지가 당연히 좋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공장 근처는 주거지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화이트 칼라가 많이 내려온 혁신도시는 어떻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제가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를 다 살펴봤을 때는 이상하게 원도시와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혁신도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진주 혁신도시나 원주 혁신도시처럼 상당히 좋아진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 혁신도시는 인프라가 좋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당연히 일자리 근처 주거지도 좋지만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는 애들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지역들 위주로 거주를 하시고, 일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위주로 선호할 확률이 높고요. 숲이나 호수, 공원, 강, 바다 근처를 많이 좋아하시죠. 서울에서는 당연히 한강뷰를 좋아하고요. 바다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바다뷰가 좋은 대표 지역들을 살펴보시면 인천과 강원도, 속초, 강릉, 아니면 부산, 해운대, 그리고 제주도 같은 지역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자, 여기서 한강뷰와 바다뷰만 비교했을 때는 가격은 한강뷰가 엄청나게 비싸고요. 바다뷰만 봤을 때는 부산, 해운대구가 압도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이 바다뷰가 나오는데 왜 부산, 해운대구만 가격이 제일 많이 비싸냐라고 봤을 때는 자연환경만 좋은 곳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같이 갖춰진 지역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죠. 그게 서울에 있는 한강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에 있는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기 좋고 물 좋은 곳만 따지면 강원도가 제일 좋은 지역 아닌가요? 그러면 이 지역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도를 딱 보시고 아파트 단지들만 밀집한 지역들 중에 학원가와 초중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들, 거기에다가 지하철 역세권 같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 그리고 그 지역 근처에 일자리까지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런 지역들 중에 자연 환경까지 좋은 지역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자연 환경만 좋은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자금력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가진 자본에서 제일 좋은 조건 입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각자 취향대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들 학교나 학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병원이나 자연환경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자금력이 크지 않다면 지하철 역세권은 조금 포기한다든가, 일자리와는 조금 많이 멀어진다든가, 상업지 빌딩과는 두세 블럭 떨어진 지역들,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론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모든 조건을
조건을 갖춘 대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네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서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보고 직접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광역시나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에서도 이런 지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이런 대표적인 지역들, 대표적인 동네가 어딘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